1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실내.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해 보여,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비교 가능성은 없죠.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일단 1번에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이에요. 그러면 자본은 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수익에서 비용 빼야 뭐죠?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노계획이에요.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얘도 자본이에요.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왜냐면 둘 다 1번하고 2번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에요. 그것도 영업 외수익입니다. 그러면 수익이니까 얘가 많아지면은 이익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왜 아니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비용이고 얘 비용인데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뭐죠? 관리비죠. 그러면 둘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명칭만 바뀌는 거지 둘 다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보시면은요 3번은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재고자산 나오면 무슨 목적이었죠? 판매 목적이었죠.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되면은 매출원가가 연관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거 외울 때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저가법 쓰고 여기에서 회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게 딴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3번하고 4번도 잘 나와요.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뭐 한다? 가산한다.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안 해요. 회계 처리 안 한다가 분기 안 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세무 때 나와요. 비정상적은. 그래서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데 요 영업의 비용이 얘예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손실. 이게 계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분계를 해요. 그래서 분계할 때 기억나셔야 되는 게 저 감모손실이에요. 근데 둘 다 맞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대비용. 그래서 우리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그랬죠? 비용, 그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매입 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설치 장소 준비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설치 장소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내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안 샀으면은 준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A 맞고 종합부동산세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산 다음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예, 요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기간이 1년 넘어야 되고요. 자산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맞아요.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그 다음에 재산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래서 정답은 A, C, 2에서 4번이고요. 거기에 있는 종합부동산세랑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보유세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살 때 내는 게 아니고 산 이후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요걸로 처리해요. 뭐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우리가 부대 비용이 인정이 되려면 살 때 내야 돼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산 이후에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 속하는 거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이 있고 연구가 있는데 연구는 그냥 이거예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게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물건을 팔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건 그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본 거지.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야만 뭐가 가능해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건 그냥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구고 2번 보시면 생산 전 또는 사용 전 요거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모형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되는 거는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이 금형, 주형이 뭐냐면 이거 이제 떠서 물건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려면은 금형이 있어야 거기에다 이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상업적 생산모 쪽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그래서 시험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통과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냐 개발이냐의 차이는 이제 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판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요거는 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분개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종종 할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은 보통주 200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200만원. 아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그냥 현금 처리할게요. 거기에 뭘로 줬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 200.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중간 배당금 받았어요. 주당 1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만원 받은 거예요. 얼마 받은 거예요? 20만원. 그러면은 배당금 받은 거 뭐라 그러냐면 일단 현금 배당 받았으니까 현금 20에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나는 10,000원 주고 샀는데 1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 올랐죠? 2,000원 올랐죠. 2,000원에 200 주면은 40만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얼마 늘어났다? 4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40. 그래서 결론은 단기매매증권은 200만원에다가 40만원 더해서 얼마예요? 240. 그 다음에 이익 난 거는 20만원에 40만원에서 얼마예요? 60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근데 2번도 중요한데 요런 문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종종 출제돼요. 그러면 최대한 분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분개하고 연관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그냥 컨트롤 F로 열심히 찾으시면 돼요. 정답 2번이에요. 1번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인데 얘는 기타 포괄이라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자본 조정 나와요. 그래서 종류 나오면 머리로 풀지 마시고 컨트롤 F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 밑줄 지세요. 수익 인식 요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8번 보시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인데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한테 이전돼요. 구매자가 사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 산 다음에 잘못되면 일반적으로 실수로 뭐 내가 만약에 계란을 샀는데 내가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거는 판매자 잘못이에요? 구매자 잘못이에요? 구매자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 산 다음에 되도록이면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면 떨어뜨리면 내 탓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고장 났어. 이럴 경우에는 AS 무상으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판매하게 되면 이 소유권은 판매자께 돼요, 구매자께 돼요? 구매자께 됩니다. 맞죠? 근데 요거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통제를 물건을 사가면 물건 판 사람이 통제해요, 사간 사람이 통제해요? 사간 사람이 통제하죠. 그래서 그거는 구매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항상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려고 하는 물건이 1,000원이야. 그러면 뭐 1,100원, 900원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예전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뉴스에서 뭐 마스크였나 뭐 하나 샀는데 5만 원 내래. 그런 신뢰성이 어떻죠?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는데 헷갈리시면 경제적 효익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이라고. 우리가 물건을 팔게 되면은 뭐 받을 수 있죠? 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경제적 효익은 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9번 원가회계.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죠? 정보 제공하는 거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입니다. 외부가 아니에요. 원가는 뭐예요? 내부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매출 원가. 요거는 그냥 T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총 나오면은 긴 거 그려요? 짧은 거 그려요? 짧은 거 그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T자로 푸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덜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답지에 보면 T자로 안 하고 거기는 계산 공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0번에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기초가 10, 총이 35. 그 다음에 대변에 기말이 13.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32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기초가 30, 단기가 32.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냐? 28만원. 그러면 34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런 거 계산 문제 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11번은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직접 배부, 그 다음에 단계 배부,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 그래서 보자면 직접은 보조부문 사고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어떨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그 다음에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동하고 고정. 저희 배운 적은 없는데 왜 4번이냐면은 그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 배분율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동하고 고정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단일의 뜻이 뭐죠? 네, 몇 가지요? 한 가지로 배분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배분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한다. 그래서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데 이론에는 나오는데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연습할 때 해본 적이 없어요. 문제 자체가 없어서. 그 다음에 12번 요거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싼 거,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소량 생산이라고 되어 있죠? 소량 생산은 개별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공급시기. 요것도 은근 잘 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장기할부 판매 요것도 답으로 은근 잘 나오거든요.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근데 거기 지금 뭐라고 써있죠? 실제 받았을 때죠. 실제가 아니고 이거는 나눠서 받는 거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우리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근데 왜 불완전이냐면 안 돌려줍니다. 돌려줄 게 있으면 불완전 면세 제도. 환급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이고 고소득이에요, 저소득이에요? 저소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렴한 게 면세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리고 면세가 되려면 꼭 이게 나와야 됩니다. 계산서.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일단 1번은 면세입니다. 그 1번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토지의 매매는 면세인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무 때 아마 한 3, 4번 정도 더 적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회계보다는 세무에서 좀 더 잘 나와요. 복권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복권은 서민들이 당첨되기를 원하잖아요. 뭐 돈 있는 분들도 사긴 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광고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참고로 신문은 면세예요. 근데 광고는 과세입니다. 왜냐면 우리 광고하려면은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돗물은 면세고 거기 빈 공간에다 요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생수는 과세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걸로 이렇게 엮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돈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주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면 돈을 먼저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물건도 안 줬는데 세금계산서만 띡 발행하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요게 누락이 되면은 요거는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네,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해야 되거든요. 네,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셔야 돼요. 요것도 가끔씩 물어봐요. 왜냐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만 하면 끝이 아니고 국세청에다 전송해 줘야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마무리.